가지고. 나는 총체적 부실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사립대학을 다니면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일생 동안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독서량을 증가시켰죠.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예. 너무나 읽은 것이 없이 너무나 암기식 교육을 가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억울한 것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과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교양과학 서적을 볼 때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참 이렇게 교육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만일 좀 과학 교육을 재미나게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과학 분야에 대한 그런 글도 쓸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집사람은 화공과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집사람이 항상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당신이 과학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과학을 원리를 잘 깨우치면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 박사님의 지난 날을 반추해 보면 그 당시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을 좀 비교하실 기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의 교육의 모습이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대로라고 보십니까? 많이 나아졌죠. 예. 네, 많이 나아졌는데 너무 많이 쓸모없는 것을 많이 배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과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목을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는 기성세대들이 좀 정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을 선정하고, 근데 이제 과목을 이렇게 선정한 과정에서 보면 모든 이해 집단들이 다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건 네. 밥그릇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손해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뭐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 답이 금세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어 교육만 하더라도 프랑스를 가르치고 독일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냥 독일어, 프랑스,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런 언어를 통합을 해가지고 간판을 읽는 거나 간단한 회화할 수 있는 것을 한 과목 정도로 만들면 그게 진짜 내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교육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교육이 포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쓸모없는 지식인 경우 그게 어려운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무엇보다 그 자신감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말씀은 지금 교육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신가요? 자신감은 이제 이렇게 뭐 교육 제도라는 이런 문제 차원에서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종의 이렇게 기본을 가르치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기 유학생이나 한국 학생들 동시에 교육을 많이 시켜보거든요. 제가 아이들 가르쳐본 경험이 벌써 한 8년째 정도 접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캐나다 교육 같은 부분들이 갖고 있는 큰 약점도 지나치게 자유방임으로 해서 기본이 안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 그럼 그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그럼 단점이 뭐겠느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교육.
공급자가 아니고 네. 교사 입장이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 접근하는 교육 방식만 좀 이렇게 가미가 되면은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교육도 굉장히 큰 장점 있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은요, 가령 그것이 뭐 효율성을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그 반대 방향에서 어떤 그 인성 교육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느냐, 뭐 여러 예. 가지 논란이 있게 되는데 예. 관련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느 방향의 그 교육 철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현재 뭐 동양권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데서는 지덕체의 균형을 요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죠?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아주 작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예. 그지? 그런 사회 속에서는 예를 들면 지라는 면에 지나치게 가점이나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현실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체육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과목 조정은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동양권은 상당 기간 동안은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이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은 이제 대학의 입시 제도에 상당 부분이 자율성이 허용이 돼가지고 그 입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덕체를 가진 인재를 우리는 원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중고등 교육이 조금 더 이렇게 바꾸질 가능성이 높겠죠. 돌아가서 그렇다면 뭐 현실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의 어떤 그 경쟁도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참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패배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걱정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런 청소년들한테 또 박사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언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공부하는 부분에 좀 더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면 공부만 해가지고 다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능인의 길도 있을 것이고 기술인의 길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서열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가려주면 나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기술을 익혀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걸 빨리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서열화라고 하는데 삶 자체가 모두 서열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열화되더라도 윗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모셔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